졸업증서를 받게 된 지역의 항일 독립투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돌격대의 대장님이었던 말이죠. 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냐 해서 하고 제75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한평생 자신보다 민족을 위해 살았던 고인들의 사연 취재했습니다. 고흥 출신 김승남 의원이 다음 주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합니다. 도내 정치적 균형을 위해 동북권에 제2전남도당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남 전체에 앞으로 동서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을 여수시 당국이 시민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않고 제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전과 유사한 내용이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청원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은 광복 75주년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해 전남대학교가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운동을 하다 제적된 독립투사들에게 명예 졸업증서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90년 만에 한을 풀게 된 셈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흑백 사진 속 검은색 차이나카라 교복을 입은 남성. 고 이기동 씨가 여수 수산공립학교에 재학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고향인 완도의 작은 섬마을 고금도를 떠나 홀로 육지인 여수로 유학을 온 건 그가 20살이 되던 1927년이었습니다. 어렵게 여수수산공립학교에 입학했지만 이 씨는 불과 1년 만에 제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학생운동단체였던 독서회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돌격대의 대장님이었던 말이죠. 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냐 해서 하고 선생님한테만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가갖고 자꾸 따지니까 이놈 안 되겠다 하고는 퇴학을 시켜보죠. 억울하게 퇴학당했던 이 씨는 무려 90년 만에 졸업증서를 받게 됐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올해 전신인 여수수산공립학교 출신 501명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광복 75주년을 기념해 이 씨처럼 항일운동을 하다 제적당했던 독립투사 4명도 특별히 명예졸업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지역민들의 그런 과거 역사에 대한 긍지 이런 것도 찾아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이번에 명예졸업장 수여가 끝나면 다시 2차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평생 자신이나 가족보다는 민족을 위해 살았지만 졸업장 하나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아버지. 어느덧 70을 훌쩍 넘긴 아들은 이제야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돼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러죠. 영영은 말 못하지만은 그러겠죠. 이제 하늘에서는 거기서는 박수치고 있겠죠.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여수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펼쳤던 인사 2명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추서된 김권문 선생은 여수 공립수산학교에 재학하던 지난 1929년 비밀결사단체인 독서회에 소속돼 항일 학생운동을 전개했고 김우곤 선생도 비슷한 시기에 항일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김권문, 김우곤 선생을 비롯해 여수 지역의 독립유공자는 모두 58명입니다. 의사 인력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총파업일인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33%의 휴원율을 보였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에 따르면 여수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49곳이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갔고 순천과 광양에서는 각각 46곳과 18곳, 고흥에서도 15곳이 문을 닫는 등 모두 128곳의 의료기관이 휴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각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응급의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원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의 청원을 여수시 당국이 시민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않고 배제해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일 한 시민이 재난기본소득 반영을 요구하며 제기한 시민청원을 여수시가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시가 조례 집행은 외면한 채 시민들의 의사표현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협은 특히 권오봉 시장이 행정상의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 개선을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며 스스로 공약으로 제시한 제도의 취지가 사전 검열 형태를 통해 훼손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이전 청원이나 이미 채택된 사안과 유사한 청원의 경우 일반 민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청원 지침에 따라 배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전남의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포부와 계획을 김종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19대 이후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재입성한 김승남 의원. 당선 뒤 고향사랑 기부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농어촌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도당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막중한 책임감도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임을 앞두고 도내 비 피해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쟁걸음도 요구됩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는 도민들을 위해 첫 행보부터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빨리 재난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당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만 명의 당원들을 이끌면서 도내 정치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주목됩니다. 동부권에 이른바 제2의 전남도당을 설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당법을 고쳐서라도 아니면은 다른 연수원을 설치하던가 이렇게 해서라도 정치적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전남 전체에 앞으로 동서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또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현하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정치 관심이 참여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임기 동안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 유권자 눈높이에 맞춘 대안 제시 역시 신임 도당위원장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수혜로 연기된 상무위원회를 오는 19일 개최해 김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의 코로나 2차 유행이 가라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들이 많아서 걱정인데요. 이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도심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나 광복절 황금 연휴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된 이후 열흘 동안 광주에선 1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지역 내 감염자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9번째와 210번째 모녀는 한 달간의 동선을 살폈지만 감염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서구 거주 217번째 확진자와 남구에 사는 219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도 오리무중이고 이들 확진자와의 접촉자들 가운데 2명의 추가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새로 연결고리가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지금 우리는 동시다발은 아니지만 지금 며칠 간격으로 띄엄띄엄 하나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고.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219번째 확진자는 증상 발현을 이전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식당 등을 다녀 접촉자 4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연결고리가 없어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무증상 전파가 많은 바이러스 특성상 어느 순간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며 휴가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그리고 대규모의 도심 집회 등으로 대규모로 증폭되어 발생하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내 8개 시군에 대한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구례, 곡성 등 도내 수해 피해 지역 8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대해 정부가 이번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특별 재난 지역에 광양시 다안면과 순천시 황전면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순천 황전면과 구례군 주민들에게 전달할 의복과 가전제품 모으기 운동을 펼칩니다. 순천시는 여름 여벌옷과 수건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와 전기포트 등 소형 가전제품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오는 18일 물품을 피해 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다음 달부터 변경됩니다. 여수시와 3호 의료재단은 오늘 노인 전문 요양병원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3호 의료재단 측은 다음 달 2일부터 5년 동안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여수시 노인요양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성적의료재단이 운영해왔지만 재정 악화에 따른 부도 사태 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